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격화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반사 이익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IT주가 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고요. 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히토류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해내는 법이 성공 투자 전략인데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게 끝나서 그래도 좀 한숨을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이 그래도 살아나는 느낌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오늘 중국장도 많이 좋았고 좀 오늘 미국장 양호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보면 우리 뉴스를 쭉 저는 이제 매일 보잖아요.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또 어떤 날은 또 잠이 안 올 때는 새벽까지 이제 외신들 찾아보면서 막 이제 보고 있는데, 요즘에 뉴스들이 거의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느낌이에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 사실 이거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많이 나오던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유독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6월 말에 있는 또 G20 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혹시 어떤 협상 타결하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들인데,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생각은 어떠한 부분들이고 우리 시청자 부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길 하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증시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무역전쟁, 전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박스쿨이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제가 요 강의 내용들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문자 전화 남겨주시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종목 진단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된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대체가 이게 언제 끝날까요? 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진짜 많이 받아요. 막 매일 들어옵니다. 도대체가 무역 전쟁 언제 끝나서 이게 빨리 끝나야 내 종목이 갈 텐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역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만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무역전쟁이 저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만큼, 이번에 이제 최소, 제가 여기 오늘 제목 적어놓은 것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6월 말까지 무역전쟁은 메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해외 외신에서 항상 타이틀로 걸어놓을 만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저는 거기에서 차라리 어차피 일은 터졌고 무역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쉴까요? 쉰다면 제 방송을 보실 이유가 없겠죠. 거래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볼 거라 생각하고 무역전쟁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무역전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무역전쟁이 첫 번째 농수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IT 가전제품부터 거기다가 막 운동화, 신발,
거기다가 최근에는 막 점점 여러 분야로 막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늘 뭐 드론 얘기도 나왔죠. 그죠? 화웨이 통신 장비주 얘기 나왔죠.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은 제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그죠? 우리 무역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그냥 뭐,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부분으로 반사이익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오늘 시장에서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을 제외하고 시원스럽게 올라간 종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강했던 건 뭐 있었죠? 첫 번째 트럼프 화웨이, 뭐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 괜찮았죠? 못 갔던 종목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종목들도 저는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5G 안 터지는 데 많고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성되지 않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 2년 동안은 장비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이어질 것이다. 그럼 내년까지는 어쨌든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니까 기업들의 주가가 빠져있고 실적이 좋다면 사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잠시 후 차트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히토류.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관련 기업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중국이 저거를 통해서 한번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중국의 무기를 확인하는 부분이었죠. 오늘 아침 어떻게 됐습니까? 히토류 관련주 전부 갭상승 출발. 물론 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그림의 떡이네 지나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 상태로 그냥 오늘 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못 간 종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끝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각의 종목들 몇 가지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화면 좀 보도록 할 텐데 여기 다음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통신장비주 중에서 이 종목은 제일 강했던 종목이에요.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무겁고 우량주고 뭐 수급 좋고 뭐 이런 종목이에요. 대형주고 뭐 정말 뭐 좋은 내용들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단점은 한 가지 조금 이제 흐름들이 좀 둔했다는 거.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은 기관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살아나니까 대형주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정말 작은 종목들을 다 뒤로하고 이 큰 종목이 주가가 14%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통신 장비 쪽에 후발주 쪽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 있죠. 뭐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 올라가지 못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 5G 관련주도 시간차의 문제이지 나중에 빛을 보는 시기는 한 번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이 막 종목도 올라가는 거 이게 대장이구나 들어가서 무리해서 잡을 이유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들어가서 괜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사가지고 바로 올라갈 것처럼 해서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면 실망감은 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이제 관련 업종이지만 지금 굉장히 싼 종목이야. 그래서 바닥에서 사놓고 어차피 바닥이니까 천천히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통신장비 섹터 안에서만 한 대여섯 종목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후발주들도 저는 꾸준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히토류 관련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해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봤었어요. 근데 오늘 실제 올라간 종목은 유니온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유니온 혼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살 수 있는 기회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의 없었어요. 갭상승 출발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저건 사실 뭐 그림의 떡이었다. 매수 타이밍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전부터 투자를 하시던 분들 먼저 미리 내다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럴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히토류 관련주들의 주가가 아시겠지만 전부 다 바닥입니다. 전부 다 바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고점에서 들어가서 이 유니온이 아닌 다른 종목을 샀으면은 오늘 장대 음봉으로 마감됐잖아요. 뭐 사자마자 손해보는 구간이었는데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히토류 관련주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온다. 이 사이클을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더 가져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저는 왜 되게 길게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서 타결이 땅땅땅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한다는 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승자는 어쨌든 뭐 미국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먼저 싸움을 걸어온 측이 있으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걸었겠죠. 그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미국에 먼저 전쟁이 걸어왔으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계획도 있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승자가 되기 위한 플랜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지금 이겼어요. 이기면은 이걸 가지고 이겼으면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것들이 쭉쭉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 달입니다. 시기적으로 뭔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내년 5월 달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는 거를 길게 느리고 늘려서 늘려가지고 내년에 재선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승자가 돼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길게 멀리 봐야 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브렉시트 같은 거예요. 브렉시트도 보면은 지금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론 안 나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역 전쟁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국의 무기가 히토류라 그래서 히토류가 바로 내일장에 중국이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도 공격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중국도 미국의 그런 상황들을 알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무기 있으니까 바로 쓰자.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숨죽이고 있다가 미국이 좀 흔들릴 때 혹은 미국이 지금 뭔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 테마는 돌아온다라는 거.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다가 내용들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죠? 우리 화웨이를 금지령을 내리면서 우리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화웨이 장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였고, 이제 그럼 화웨이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서 정보 탈취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산 드론이 위험하다. 직접적으로 어떤 한 기업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중국의 드론 기업 중에 1등 기업이 있죠. DJI라고 하는 요 드론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도 점유율 1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돌아다니는 드론의 10중 8구는 여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로 요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 우리나라 순수 국산 그 드론을 만드는 기업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그 4차 산업혁명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공약으로 가져왔던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바닥에서 진짜 막 수개월 만에 올라오는 상승이라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차트 한번 몇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종목인데 뭐 많이 아시는 종목입니다.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오늘 바닥에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로 마무리됐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 드론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드론이 아직은 지금 뭐 법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갑자기 세계 인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뭐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런 좋은 절차를 통해서 좀 이것도 개선돼야 되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미국에서 저렇게 좀 언지가 나온 것 자체가 드론에 대한 그런 뭐 전방위적인 압박들, 거기다가 아까 추가적인 내용들 보니까 뭐 과학기술에 관련된 학생들이나 학자들까지도 앞으로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보안, 안보 이쪽까지도 지금 이렇게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드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드론이 여기에 대체 상품이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술력으로 보나 또 마케팅이나 인지도로 보나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 시장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 무역전쟁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사실관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무역전쟁 이슈, 이 테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테마는 앞으로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전에 제목을 적어드렸듯이 6월 달까지는 적어도 메인 이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최소예요, 최소. 최소 6월 달까지는 메인이 될 것이고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드론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다음 한번 좀 볼까요? 드론 관련 중에 어떤 종목은 가다가 빠진 종목도 있어요. 그죠? 가다가 빠진 종목도 있지만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번에 히토리 관련주들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시세를 주고 눌렸다가 다시 가는 패턴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드론도 이번에 첫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2차, 3차 파동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 저도 꾸준히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오지 않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어떠한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발언들이나 전략들이 나올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 이 부분도 한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덩어리적으로 뭐 관세를 그냥 통으로 부과를 하겠다, 몇 날 며칠 하겠다 해서 지금은 각각의 섹터를 공략하는 이쪽까지 갔다는 거는 이 테마가 굉장히 이제는 좀 성숙기로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테마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메인 이슈는 여러분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북한 관련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하면은 뭐 무조건 오케이 하겠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항상 좋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안 좋은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 무역 전쟁 역시도 6월 달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만약에 잘 되지 않고 결렬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었던 통신 장비주나 뭐 히토리 관련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 그 이외에 많을 거예요. 농수산 관련주라든지 많을 텐데 그런 종목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셔야 되겠고 지금 그 이외에 다른 테마들 있죠. 뭐 정치인 관련주라든지 뭐 시간에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쪽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은 메인이 아니라 서브급으로 좀 밀려난 상태라는 거. 요 부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보고 대응하셔야 되겠고 예제로 하나 들자면은 앞으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 이외의 모든 그런 이제 화폐들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우리나라 원화, 유로화까지 지금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흐름 역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코스닥이 700포인트가 무너지면은 앞으로 큰일이 난다. 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은 돌파하면은 큰일이 난다. 큰일 나면 어떡할 거예요? 쉬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원화 약세가 지속됐을 때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몇몇 종목들의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를 매일 달리고 있어요. 시장의 메인에서 뜨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을 많이 거래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제도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이슈가 장기화됐을 때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마침 또 여러분들 사기 좋은 그런 구간들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음봉 마감하면서 딱 조정기에 들어간 상황이 있어서 이 종목, 딱 한 종목인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 하나만 이제 막 출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종목은 시장이 좋아져야지만 같이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혹은 코스닥이 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고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혜주가 오늘 한 종목이 발굴이 돼서 이 방송 이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투자 전략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종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잘 잡아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종목 진단 시간 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이와 관련된 종목을 소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종목 소개하실 건가요? 사실 요즘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게 너무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몇몇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최근에 증시가 분명히 하락했잖아요. 5월 달 들어서 지금까지 하락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이상하게 계속 가고 있더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무역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벌써 시세가 먼저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피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 이 무역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나는 손가락 빨지 않고 공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알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무역전쟁 얘기 막 나오면서 뭐가 어떻게 됐느니 관세 부과가 돼서 누가 피해를 본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떠올리시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 공개 방송 11시 반에 진행이 되니까요. 찾아오시는 방법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한 번씩은 다 와보셨을 테니까 공개 방송에서 받아가시고요.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 알찬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후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장기화될 때에 따른 수혜주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간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보령제약 13,500원에 20%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령제약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하다 보시나요? 보령제약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 좀 시세가 많이 났다가 지금은 약간 좀 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우리 평단가를 보니까 왠지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가는 부분에서 사시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령제약 차트를 제가 크게 한번 넓혀봤어요. 쭉쭉 한번 넓혀봤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의 주가가 작년에 잘 가다가 작년 말에 모든 종목들이 전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작년 11, 11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올 1월 달부터 해서
1월 달에 10,000원 정도 있던 종목이 4월 달 말에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약 50% 이상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를 정말 잘 지키는 종목이었다면 13,000원대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그쯤에서 반등 나오겠지 생각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제약 쪽 분위기보다는 다른 분위기. 최근에 무역전쟁의 수혜를 보고 있는 IT나 뭐 새롭게 나오는 히토류나 뭐 통신 장비 이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량이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죠. 지금 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 차트에는 매물대를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13,000원대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저 자리가 나오면은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차라리 저 자리를 넘어가고 나서 저 자리를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사는 게 낫다고 저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일단은 가져가 보시는 게 맞고요. 주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3거래일 남았어요. 3거래일 안에 주가가 13,000원 근처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즉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 준다면은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금요일까지 가져갔는데도 도저히 올라갈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은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 공략하시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딱 바닥을 만들고 좋은 구간에 왔을 때 혹은 13,000원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재공략하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요. 13,000원을 회복하는지 못하는지 이 여부를 통해서 보유와 매도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분위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복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보령제약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13,000원을 회복을 한다면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회복할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키스트요. 네, 키스트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700원에 40%요. 네, 4,700원이면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한 두어 달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네, 지난달 4월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매수할 때가 조금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매수하고 계속 떨어져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회복 가능한 구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가리 키스트 4,700원에 40%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좀 회복세가 가능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님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혹시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죠? 요즘 애들은 엄청 잘 좋아합니다. 모르는데. 네, 네. 그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이 키스트라는 회사가 그 연예 소속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뭐 컨텐츠나 해당 연예인들이 잘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키스트라는 회사를 보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막 여기 가서 상도 받고 막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이제 끌어올렸었는데 그 이슈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이슈가 뭐 지나가고 요즘 방탄소년단 뉴스가 잘 안 나오죠? 한때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시점이다 보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회사의 재료를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케이블 TV에서 드라마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보이스라는 드라마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도 시청률이 이제 막 시작한 드라마여가지고 이제 1편, 2편, 이제 3편에서 시즌 3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좀 평가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된다고 하면 지금 빠진 키스트의 주가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방탄소년단도 지금 뭐 해외 투어 얘기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거쯤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또 주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자, 일단 손절은 할 필요 없이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키스트의 주가 차트 띄워주시면은 제 차트에 이제 매물대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구간들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대예요. 거기서 사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대략 한 4,000원 아래에서 3,800원, 3,700원 한 그쯤에서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4,700원 들어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갔던 사람들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이 회사에 재료가 없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다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다행히 방탄소년단은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드라마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거는 지금 주가 하락이 시장만 좋았으면은 이렇게 빠질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결론부터는 말씀드리면 가져가시는 게 맞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막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많은 분들이 들어갔던 3,700-800원 정도를 일단 첫 번째 벽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사는 사람이 계신다면은 저는 나중에 1차 목표가를 3,700원에서 800원 정도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는 돌파하면은 좋은 거고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매물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거를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현재 구간은 견디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보유하셔야 될 부분이 맞기 때문에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더 좋은 종목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싶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3,700-800원대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가시면 되겠다. 손절가는 네. 어느 정도 정도? 지금 이 종목은 현재 구간이 3,300원 정도가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료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실적인데 지금 올해 실적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이 회사가 적자 회사였어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만약에 주가가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적어도 뭐 4,000원, 5,000원 가 있어도 저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 주가는 좀 목표는 달라지겠지만 현재 이미 주가도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고 거기다가 실적 기대감도 있고 재료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네, 예. 저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고 예, 예. 대신 이제 올라갈 때 매물대가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물타기 되겠고. 해도 될까요? 제가 비중이 한 10% 들고 계시면은 무조건 좀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40% 정도 들고 계시면은 조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더 사시려고 한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정말 심각하게 급락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막 10% 이상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라면 저는 있는 것만 그대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종목이라는 거.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3,700-800원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시고 이거는 제가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은 좀 추가 전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고 지금 예. 이 종목이 이제 엔터 주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통 엔터 주가 잘 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또 힘이 되시는 말씀일 것 같아서 드리는 예, 부분들이니까 고맙습니다. 가져가시고 만약에 종목을 팔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3,700-800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손절하시더라도 올라갈 때 파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지금 고맙습니다. 팔지 말고요. 네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지금은 뚜렷한 내용들은 없지만 예, 예. 앞으로 좋은 내용들 많이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키스트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톱텍 1,200원 비중 70%입니다. 비중이 커서 계속 장기 투자로 봐도 될지 상담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중을 정말 많이 실으셨는데요. 톱텍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톱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회사는 최근에 거래 정지도 좀 있었고요.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주가가 올라가서 시세 한번 주고 지금 그 뒤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가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 하루 보시면은 안 나올 때는 10만 주,
그죠? 그 미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좀 잘 나오면 2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우리 증시가 뭐 좋았다 나빴다를 좀 보였지만 시장에 내려가는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증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에요. 지수의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을 만한 가격대가 보통 주가가 많이 떴을 때, 막 상한가 들어갈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따라잡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12,000원이나 요즘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왠지 많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안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70%라는 거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비중이 얼마 안 되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70%니까 더 사게 되면 이 종목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참고로 톱텍이라는 종목은 비중을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저라면 많으면 한 20% 정도. 그 정도 범위 안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나 믿을 만한 탄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톱텍은 일단 10,000원대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한 500원, 11,000원 가기 전에 한 1,500원 정도부터 제 차트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들이 쫙 깔려 있을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매물대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저 자리에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1,500원대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1,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위에 산 사람들보다는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 반등 나오면서 좀 올라가긴 올라왔어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반등은 좀 나온다고 봐요. 반등이 진행이 될 텐데 올라가서 1,500원대에서 벽이 부딪혀서 한번 조정받고 또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온다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가 벽이 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는 거냐 못 가는 거냐를 결정하는 그 벽이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가서 본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이상 줄여주시고요. 그죠? 손해보지 마시고 절반 이상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주가가 1,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 없죠. 나머지 물량 가져가세요. 쭉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예전에 신고가였던 12,000원 선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 1,500원까지 갔는데 힘이 없다. 이상하게 왠지 못 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까지 다 정리하신 다음에 좀 추이를 기다리셨다가 좋은 구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중이 크셔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거 이것만 꼭 지키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톱텍을 매수가까지 온다면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머지 1,50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12,000원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톱텍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모그린텍. 네, 아모그린텍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0,150원에 20%요. 네, 10,150원에 20%씩.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요. 예. 네,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권에 계신 상태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좀 되는가 하고. 네, 목표가하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목표가 또 손절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모그린텍 1,150원에 20%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좋은 종목 잘 사셨네요. 네, 최근에 막 증시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진짜 추세가 딱 살아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재료인지는 아시죠? 예, 여러 가지 저기 그렇죠. 미세먼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배터리도 있고 ESS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많이 주목받을 만한 테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이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공모가라는 게 있는데 이 아모그린텍의 공모가, 그러니까 상장되기 이전에 장외에서 이제 공모를 받았을 때 가격이 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10,150원에 사셨다는 거는 이전에 공모받은 사람들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공모가를 좀 지나오면서 그 밑으로 빠졌을 때가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어쨌든 네. 그건 지나갔고 지금 11,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매물대가 대략 한 10,000원대 초반쯤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돌파를 했어요. 그 자리를 매물대를 뚫어가지고 앞으로는 더 볼 수 있고 지금 신고가가 12,000원 정도 걸려 있죠. 12,400원 정도가 신고가인데 지금은 신고가를 노려봐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있고 회사도 괜찮고 또 뭐 재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적자 회사였지만 올해는 흑자 가능성이 높고 그죠? 성장성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쁠 게 별로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수급도 보시면 오늘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사고 있어요. 상장된 이후로 연기금은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사고만 있어요.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는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전고점. 지금 12,400원 정도가 전고점인데요. 그 자리를 1차 목표가로 드리고 싶고 그 자리를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뭐 신고가. 앞으로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는 고가로 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1차 목표가 12,000원 잡아드리고 싶고요. 12,400원 잡아드리고 싶고 돌파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00원 단위로 올리시면서 계속 구경하시면서 보시고 중간에 적당히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2,400원 잡고요. 꾸준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그린텍 1차 목표가는 12,400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000원 단위로 목표가를 올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06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토니모리 14,800원에 3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도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토니모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요즘에 이제 토니모리도 이 중국 소비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주의 주가가 좀 살아나는 종목들도 있는데 토니모리는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니모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지금 이거는 큰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제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보시면 어때요? 작년에 잘 가다가 항상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11월 달 중국의 광군제를 앞두고 나서 그 전후에 시세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7년도에도 계속 내려가다가 10월 달부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다가 11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한 달 만에 100%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광군제라는 부분들인데 분명히 팔리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재료가 많이 없다가 이제 중국에서 그런 호재가 나오면은 그때 한 번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뭐 작년과 재작년도 그렇게 움직임 보였지만은 올해도 저는 올해 겨울 11월 달에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저는 시세를 크게 한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2년 정도 같은 패턴을 보였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사람 다 알아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때 한번 대박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두어 달 전부터 매집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에 지금 한중 관계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사드 문제 해결되고 막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묶어 있고 한국이나 미국이랑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장기 투자를 보시면 본전가를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기가 힘드시다라고 한다면은 반등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대략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연말까지 나는 가져갈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시면은 그때 쭉 보유하시면은 겨울쯤에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수익 실현 가능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모리 같은 화장품주는 연말에 좀 시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 내고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이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시고 연말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 들고 가시는 것도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80님의 문자입니다. 필룩스 7,240원에 10% 부탁드려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필룩스도 요즘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이 종목 진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고생시키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도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첫 번째예요. 자, 일단 필룩스는 작년 고점이 19,750원입니다. 거의 2만 원 정도 되는 종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반토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10,000원 정도에서 대기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주가는 그 기대를 무참하게 깨버리고 지금까지 내려왔죠. 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19,000원짜리가 6,000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3분의 1이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찾고 나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실적이에요. 주가가 무너지고 아무리 바이오 제약주가 힘들어도 돈 벌고 있는 회사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이나마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7,200원이면 물론 지금 주당 1,000원 정도 빠져 있지만 굉장히 잘 사신 거고요. 비중 10%면은 역시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종목은 앞으로 봤을 때 지금 10,000원대 위에 혹은 12,000원 위에 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려면은 정말 임팩트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은 그 정도 내용이 아니라 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이면은 그쪽에 관련된 좀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줘야 10,000원대라는 벽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지금 하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는 한 10,000원 선까지는 심리적인 라인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10,000원대 위로는 또 팔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보다 좀 아래로 낮춰서 9,9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더 빠졌다고 손절하기보다는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직전 9,900원 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필룩스는 한두 달 더 기다려보시고 9,900원 목표가 설정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네, 오늘 제가 종목 진단을 쭉 해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봤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런 거에 관계된 종목도 있었지만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는 테마로 들어가야 아무래도 수익 낼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기다려서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당장에 눈앞에 있는 재료를 잡을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있는 수혜주를 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의 방송을 꼭 방송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방송은 무역전쟁 이슈가 쉽게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재료가 나올 만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하나 드릴 예정이고 이미 관련주들이 벌써 출발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사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밀려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내일장부터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 그리고 무역전쟁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도 걱정 안 하실 분들 그분들은 오늘 저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좀 잘 채워놨으면 좋겠고요. 11시 반에 진행되는 공개방송에서 종목과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